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평택지역신문협의회 회장 김기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국가적으로 많은 현안과 과제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정 안전과 견제 논리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인구 100만 대도시를 대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평택 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 기자단 등 두 개의 지역 언론 단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이후 각 언론 매체와 방송 매체를 통해 보도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평택 지역을 대표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국회의원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살펴보고 공약 등을 충실히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와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개 순서는 기호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두 후보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로는 토론회를 주관한 평택 지역신문협의회 소속 2분과 평택시 기자단 소속 1분 등 3분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토론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두 주간 언론단체가 여러 차례 사전 회의를 통해서 진행 방식을 결정하고 질문 내용 등을 미리 취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평택 자치신문 서민호 대표를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평택 시사신문 박성복 사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정승환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회 진행 방식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두 분 후보자의 기조 발언, 사회자 공통질의, 패널 질의, 단답형 OX 질의응답,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등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소요 시간은 약 10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의 판단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기조 발언 시간입니다. 기조 발언은 후보자당 2분씩을 드리며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서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 종료 30초 전에 팻말이 들어가고 10초 전에 또 팻말이 올려질 예정이고 종료 시에는 종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님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 갑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한무경입니다. 저는 2002년 세교공단에 쌍용자동차 부품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5천억 원대의 4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준 곳이 바로 이곳 평택입니다. 평택은 제 삶의 든든한 터전입니다. 어머니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많은 은혜를 평택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 한무경 능력 있는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770만 중소기업과 314만 여성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중소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 약자의 편에서 따뜻한 힘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요즘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저 한무경이 시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평택시 갑은 어땠습니까? 좀 나아지셨나요? 저 한무경 평택시 갑의 발목을 잡은 오랜 규제들 기업과 정신으로 샥 풀어내겠습니다. 저 한무경 송탄역에서 평택역까지 철도를 지하화해서
구도심을 신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역시 싹 바꾸겠습니다. 저 한무경 팍팍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생 평택시 갑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첨단경제특별시 평택의 중심에 우뚝 세우겠습니다. 경제를 아는 저 한무경이면 반드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후보님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홍기현입니다. 4년 전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부족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평택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2년 많이 힘드시죠? 살다 이런 정권 처음 봤다. 시민들께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정권, 아나무인 정권은 처음입니다. 그러니 정권이 1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민생경제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민생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대파 가격이 875원이라는 복창 터지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경제가 정말 어렵구나. 시민들 너무 힘들구나.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 4년 하면서 평택 시민의 열망인 GTX-A와 신호선 평택 연장 확정했습니다.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자부 장관, 협력업체 대표단까지 40여 차례 만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성과로 능력을 입증한 저 홍기현에게 평택발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더 큰 경험과 역량으로 더 큰 평택발전 이뤄내겠습니다. 기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모두 반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20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취임 2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 등 총선의 성격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은 인구 60만을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국회의원 3명 시대를 맞아서 첫 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이번 총선이 갖는 전국적, 지역적 의미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기현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민생 경제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그리고 불공정과 비상식, 특권과 예외로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 앞에서는 법치주의도 무너지고 중대범죄 피의자를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해서 국격을 추락시켰습니다. 내세울 성과는 없고 집권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야당 탓, 과거 탓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단과 독선으로 점철된 정권을 심판해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매서운 회초리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 이번 선거는 정말 큰 변화와 발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평택에서 누가 평택 발전을 위해 적임자인가 판단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평택 시민의 최대 열망인 GTX-A 또 C 평택 연장 확정했습니다. 또 10여 년 된 수건사업 송탄 출장소에서 지하차도까지 가는 고도까지 가는 지하차도 구분응선 넘어섰습니다. 평택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통난 해소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4년 이러한 일들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누가 더 적임자인지
우리 현명한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원하면 됩니다. 홍기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홍기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무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과 평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부터 9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9명이 사기 대출을 비롯해 투기 및 탈세 의혹,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막말 등 그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연대하는 조국 혁신당은 어떻습니까? 불공정의 대명사인 조국 대표는 입시 비리로 2심까지 유죄를 받았음에도 개인의 명예 회복을 이유로 선거에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범죄연대, 내로남불 연대 세력이 이기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선조들께서 지켜주신 우리나라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우리 평택시 갑은 어떻습니까? 4년 전 집권 여당을 내세워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평택시 갑의 올가매는 규제들 좀 풀어졌습니까? 저기 고덕 신도시에 올라가는 고층 건물들을 마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는지요? 송탄 지역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 인구계획 있었습니까?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까? 구도심은 더욱 선람화되고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민생경제 살리고 지역발전 이뤄낼 실물경제 전문가 저 한무경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뜨겁네요. 네,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택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우천 송탄 치수장과 안성천 유천 치수장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인근 용인 안성과 평택시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인 용인시 이동면 일대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와 부분 해제, 전면 해제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 및 해제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무경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원 보호구역은 고도 제한과 함께 우리 평택시 갑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보입니다. 45년간 평택 시민의 식수를 담당해 오면서 용인, 안성 등 인근 지역과의 갈등도 계속 반복되었던 게 또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난해 우리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다시금 이 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해제의 명분으로 국가 지원을 받자는 입장이지만 평택시의 대다수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저는 해제에 앞서 정부가 평택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명백한 대책을 내놓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평택시는 정부가 강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얻는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평택시의 이런 대처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만 앞세워서 저는 반대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게 저는 순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얽히고 있고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는 이것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무경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홍기원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예, 그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부족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또 진이천과 평택호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40여 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이천의 수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서 거기서 공급되는 상수원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인근의 그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침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용인 남사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 산단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만일 상수원 보호구역을 전혀 손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진이천 상수원의 그 수질 악화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당초의 목적인 진이천 평택 고의 수질을 유지하고 또 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8당호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되고요.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봤던 인근 주민들 또 평택 시민들에게 해제를 한다면은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 경제적 혜택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평택시가 주체가 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이거를 경기도에 건의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게 될 텐데,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보충 질의는 하지 않는데 두 분의 답변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무경 후보님께서는 중앙정부, 정부의 어떤 대책과 설득을 강조를 하셨고, 홍기현 후보님께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피하지 않나. 다만 상수원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대책 보상에 관한 문제는 시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이 부분 혹시 이후에 패널 질의나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토론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부분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두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패널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질의는 세 분의 패널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각 패널당 두 번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후보자님들께서는 총 6개 질문에 차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사전에 요점만 후보자 측에 공개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30초 이내에 해주시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요. 20초 이내에 해주시고 답변은 4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패널과 후보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평택자치신문 서면호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답변은 홍기현 후보님, 이어서 한무경 후보님 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답변 순서는 교대로 진행하게 되고 질문은 서민호 대표님에 이어서 박성복 사장님, 정승환 기자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서민호 대표님 첫 번째 패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바쁘신 선거 일정에서도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평택 북부 지역은 K55, 53B 공군기지로 인해서 고도 제한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차질이 많습니다. 두 후보님 모두 고도 제한 완화를 공약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고도 제한 완화 범위 및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미군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홍기현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도 제한 문제는 평택 북부 지역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사항입니다. 제가 지역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40여 년간 우리 북부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 손실도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고도 제한 문제는 법률에 의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 평택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목적이 비행 안전
또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요. 또 평택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째 용역을 거쳐서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중간 결과를 가지고 공군본부 또 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분적인 고도 제한 완화는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만약에 안 된다면은 재산권 침해를 고려해서 보상 차원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서민호 대표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네. 그러면 추가 질의는 두 분 다 답변한 이후에 하겠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무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평택시 갑 대부분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구도심은 더욱 낙후되고요. 그리고 지역 양극화도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지난 4년간 현역 국회의원이 뭘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고도 제한을 풀어낼 구체적인 전략이 좀 부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규제를 막다트렸는데요.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는 실마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공항 기지로 인한 규제는요, 미군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또 군의 수직적 특성상 위에서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 합니다. 저는 집권여당 재선 의원의 힘으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평택 시민들의 오랜 피해를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 협정에 따른 합동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한미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임을 반드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여 맞춤형 고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 고도 제한 문제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서민호 대표님 보충 질의.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그 고도 제한 완화에는 부분적 완화, 맞춤형 완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런 완화 조치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시기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고도 제한 완화는 비행 안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 정도는 풀어줘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수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전문가들에게 이 정도 이 지역을 이 정도 푸는 것은 비행 안전에 또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무경 후보님께서 얘기한 윗선에 대한 노력, 그것도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문가의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게 이를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무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그 국제민간 항공기구인 이카오 총회가 아마 곧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아젠다로 등장을 시켜서 논의를 하면 이 완화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좀 쉽게 풀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이후 다른 기회에 더 확인하거나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패널 질의 서민호 대표님 질의 시간을 1라운드를 마치고 두 번째 패널 질의 시간입니다. 평택 시사신문 박성복 사장님께서 KG 모빌리티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KG 모빌리티 공장 이전 지연에 따른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택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KG 모빌리티가 최근 단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 자동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장 이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또한 현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장 이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이전 용지 등 이전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해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에 따라서 한무경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홍기현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평택의 대표 향토 기업인 KG 모빌리티는 미래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KG 모빌리티 공장 부지는 약 25만 평으로 미래차 생산 시설을 짓기는 역부족입니다. 북쪽은 고속도로로 막혀 있고 동서남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KG는 공장 부지를 팔아서 생긴 수익으로 공장 부지도 사야 되고 또 공장과 설비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택의 공장 부지의 원가, 조성 원가가 높아서 현재 평택시와 계속 협의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KG는 현대 기아 이외의 유일한 국내 토종 브랜드입니다. 저는 국가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평택시와 같이 좀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장 이전이 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차 공장 부분만 추가 신설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이어서 홍기현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G 모빌리티의 공장 이전 문제는 4년 전에 당시 모기업이었던 인도 마인드라가 쌍용에 대한 투자를 중단 결정하고 또 코로나가 겹치면서 쌍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쌍용의 자산 가치를 올려서 좀 회복을 좀 빠르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됐던 것이고, 당시 저를 포함한 노사민정 4자 협의체가 KG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이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세계적인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피합니다만은 땅값이, 평택의 땅값이 굉장히 올라서 현실적으로 회사 측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4년 전에 공장 이전을 결정할 때 함께 참여했던 노사민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답변을 들었고요. 우리 박성보 대표님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평택 관내에서 그 기존 산업단지나 개별 입지로 들어갔을 때 최하 230만 원 이하의 공장 부지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희망 고문에 가까운 공장 이전으로 보여지는데 이 이전 방안에 대한 토지 구입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은 한무경 후보님 먼저. 예, 정말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이전하면은 과거에 지금 현재 공장은 또 가동을 하고 또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이게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은 우리 역시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 전기차 공장을 다른 부지에 좀 새로 짓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 결국 땅값 문제인데 사실 실제로 알아보니 300만 원 정도는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입장은 이
KG 모빌리티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먼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현재의 부지를 용도 전환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옮기는 게 좋겠느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먼저 해주고 존치하면서 할지 옮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노사민정 회의체에서 논의하면은 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또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KG 모빌리티 이전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별도 정리는 하지 않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패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정승환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뉴시스 경기남부 정승환입니다. 제 질문은 주민 생활권 관련입니다. 지금 이 수도권 지역은 도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발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인접해 있는 오산시에서 진이천 북부, 진이 2 일반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진이천 북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정책 토론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 생활권이 우선이 돼서 주민 생활권이 편리한 지자체로 이전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시 경계 지역에 대한 어떠한 주민 편입 시설이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기현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한무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보충 답변은 40초입니다. 예, 저는 진이면의 역사적 배경을 보나 또 시민들의 뜻으로 보나 또 향후 진이 쪽의 발전 전망으로 보나 오산 쪽으로 편입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이는 사실 평택의 원류나 마찬가지인 고장입니다. 신라 때부터 이 지역의 중심이었고요. 서탄은 과거에 진이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산시는 올해 인구 23만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평택은 64만에 이르렀고 향후 100만 특례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용인 남사의 반도체 국가 산단이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진이천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도 개편이 되고 또 그쪽에 가곡 주택단지 1만 명이 들어가는 주택단지도 조만간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진이 서탄 주민은 당연히 오산 편입을 원치 않을 것이고요. 또 모든 평택 시민 또 평택시 또 저도 원치 않습니다. 더 전망이 밝은 평택에 남기를 원하지 23만에 불과한 오산시로 가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무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우선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요. 진이는 우리 평택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오산에 안민석 의원께서 지난해 9월에 오산 편입에 대해서 프랭카드도 걸고 또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됐다라고 봅니다. 우선 진이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정주 여건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큰 문제가 취약한 대중교통 인프라인데요. 현재 진이면을 경유하는 15개 마을버스, 시내버스 중 6개는 평택 남부로, 7개는 오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진이면 북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오산권을 생활권으로 두게 되고 오산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진이 북쪽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교통 및 생활 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지 규제를 개혁해서 짜투리 농지에는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 또 산단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저 한무경은 오산에 편입하자는 식의 평택을 기만하는 주장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진이면 북쪽의 교통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보충 질의? 예. 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다 반대하시고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막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좀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이가 지난 몇 년간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곡지구 개발이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수용 보상이 들어가고 한 4, 5년 정도 있으면은 1만 명 정도의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고요. 또 남사 진이 IC 상행선이 개통이 되면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그쪽을 상응하는 보상을 하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정주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한무경 후보입니다. 예, 최근에 정부가 소규모 농업기능지역 정비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보면 자투리 농지에는 개발 수요의 요구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농지에는 문화복지나 체육시설 또는 산단의 편의시설을 들어설 수 있겠다, 이렇게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용 택시를 집 근처까지 오도록 확대해서 송탄 출창소 및 전철역까지 오가는 마을버스를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부권의 어떤 낙후된 문제, 또 오산시 편입 주장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이후에 한 번 더 이어 비슷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세 분의 패널 1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의 질의가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질문은 평택자치신문 서민호 대표께서 해주시겠는데 두 분의 공약을 보고 맞춤형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한무경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무경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의 특구 지정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규제 자유특구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정된다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평택지원특별법은 공장 총량제나 학교 그리고 국제 신도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나 재정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진하는 규제 자유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자유 특구법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면 신사업 추진 시 각종의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고요. 규제 샌드박스 3종의 세트 혜택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 시 규제가 어떤 것인지 정부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해주고 신제품의 시험 또는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4차 산업, 신재생 등 미래첨단 산업의 성장을 돕는 이 제도를 통해서 평택시 갑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평택으로 들어오는 기폭제가 될 거고요. 다만 현행 규제자유특구법은 수도권 이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을 하거나 특구법을 개정을 해서 평택을 예외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평택시 갑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네, 혹시 보충 질의?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맞춤형 질문 홍기현 후보님께 해주시겠습니다. 홍기현 후보님께 국제학교 신속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고덕 국제 신도시 내 국제학교 신속 추진을 공약하셨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최상위 협상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인 폴리테크닉 스쿨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렇듯이 국제학교 유치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국제학교 유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활동 중 하나가 고덕 국제 신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그간 평택시는 국제학교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비싼 토지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고도 국제 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조성하는 그런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 발의했고 지난 2021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해서 평택시가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추동력을 크게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법은 고쳤지만 실제로 평택시가 LH로부터 국제학교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당초에 선정했던 1, 2순위 학교들이 들과 협상이 결렬이 돼서 조금 차질은 있지만 이제 3순위 우선 협상 대상 법인과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토지를 적정하게 공급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려는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들어오려는 학교는 대기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평택시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지도 적정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받고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추가 질문은 안 하신다고 합니다. 서민호 대표님께서 두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질문 두 분께 해주셨고요. 이어서 패널 1위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질문은 평택시사신문 박성복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평택시 북부지역 인구 유출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택시 최북단인 진이면과 서탄면은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접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해 인근 도시로 인구 유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평택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진이면의 LG전자 평택 캠퍼스나 서탄면의 경동보일러 종사자의 경우 오산이나 동탄 거주자가 많습니다. 이처럼 직장이나 기업 활동은 진이면과 서탄면에서 하면서 주거는 인근 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주 근접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규원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한무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평택 북부 지역이 구도심이 많고 또 면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크게 원하는 것이 북부 지역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또 생활하기에 좋은 정주 여건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진이면 쪽에서 그런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가곡지구 개발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한 4, 5년 정도 있으면은 1만 명 정도가 정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사진이 IC에 작년에 하행선이 개통이 됐고 또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내에 상행선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 산단도 깨끗한 산단도 조성하고 또 주거단지도 함께 들여오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된다면은 인구 유출이 아니라 이제 진이면 내에서 또는 송탄 북부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이 쪽에는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무경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난 2020년 대비 2024년 현재 인구수를 보면요. 진이, 서탄, 신장, 송북, 서정, 중앙동 등 대부분의 인구가 최대 11%까지 감소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렇게 평택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됐는데도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제 토론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께서는 재개발 때문에 잠시 줄어든 것이다. 지구 개발 및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다시 늘 것이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북부 구도심에 텅텅 빈 가게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는다고 좋은 도시가 아니다. 회개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공학적으로 교통 요충지나 정주 환경이 좋은 도시에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지난 4년간 우리 평택시 갑을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 참 개탄스러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진이나 서탄 면에서는 정주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진이나 서탄 면을 저는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인구의 유출을 최대한 막고요. 그리고 구도심 전반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인구 유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역시 이제 북부 지역 인구 유출, 아까 또 오산시 편입 주장 관련된 주제인데 홍기현 후보님 말씀대로 면 단위 지역도 있고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북부 지역 인구 유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패널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승환 뉴시스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승환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신장동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뭐 아까 그 미군 비행장 그 고도 완화 제한에 대해서들 뭐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민들은? 40년 동안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 풀릴 때까지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40의 땅을 가지시고 40의 부지를 얻으신 분들은 지금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80이시고 100세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개발하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이 신장동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의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후보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승환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은 한무경 후보님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홍기현 후보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신장동 재개발 필요성은 지역 주민들이 다 누구나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86원을 들여서 도시 재생 사업을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장동뿐만 아니라 지산동, 서정동, 중앙동까지 구도심을 좀 묶어서 규모를 키우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조금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이 사업성을 높이고 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철도를 지하화해서 함께 추진한다면 좀 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무경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기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방금 패널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신장동 인근 주민들이 저에게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고도 제한이 완화되지 않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고도 제한 때문에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그 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평택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수정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거는 상호 간에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보충 질의. 예. 이 수원에 혹시 행궁동이라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후보님은 거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 제한이 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장동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을 해서 카페라든지 그런 거리들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두 후보님들 신장동을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유입하는 그런 문화들이 유입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국에서 보면요, 이 도심 재생 사업이 좀 성공한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수원도 있고요, 대구에 동승로도 있고요,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이 도심 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동에 우리 평택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소규모의 공연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들을 만들고 그리고 야외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모여서 먹거리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도심 재생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홍기현 후보님. 예, 이 신장동 부대 앞 특히 쇼핑몰을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는 거리로 바꾸는 것은 도시 재개발, 재건축과는 별개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미 몇 년 전에 180억대 예산을 도시 재생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쇼핑몰의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해 주신 정승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신장동 재개발 문제에 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북부 갑 지역이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토론회 패널 질의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6가지의 패널 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는 OX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총 7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후보자님들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OX판으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혹시 그 질의 그 답변에 따라서 사회자가 보충 질의 답변을 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개혁에 관한 부분인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특히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하면 O, 찬성하지 않는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찬성하시네요. 혹시 입성하시면 꼭 불체포특권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당 공천제에 관한 역시 논란이 많은 이슈이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회 정당 공천 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O, 필요 없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이 한무경 후보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홍기현 후보님께서는 세모를 해주셨어요. 한무경 후보님 먼저 이유가 보통 다들 국회의원들은 정당 공천 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과연 글쎄요. 저희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초 지역의 의원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공천을 주면은 굉장히 국회의원에 이렇게 속박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저는 활동을 못 한다고 봐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기현 후보님은 세모시네요. 예, 저는 기초위원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단체장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정당 공천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세모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토론회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토론회 끝나고는 여전히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라든가 시민들께서 최소한 홍기현 의원님 말씀대로 기초위원은 정당 공천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입성하시면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택항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역구는 다르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입니다. 대중국 교역 확대와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항에 민간 통관장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민간 통관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택 세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민간 통관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필요하다면 O, 필요하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다 필요하시다고 보네요.
혹시 그 잠깐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홍기현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도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 민간 통관장을 만드는 것이 한순간에 그런 통상이나 물류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무경 후보님. 예, 우리가 평택학은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지금은 조금 물동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중국과의 물동량이 증가가 되다 보면은 저는 이런 민간 통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의견 다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으면 두 분이 그렇게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번째 질문,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평택의 경우 잘 아시겠죠. 법정 시한을 넘겨서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선거구가 결정됐습니다. 유권자께서는 짬짬이 선거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 획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O, 필요하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무경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절차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가 그 절차를 지금 무시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절차를 규정대로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고 미리미리 선거구가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뛰어야 될 후보들이 열심히 그 자리에서 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선거법을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건데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국회에서 확정하지 않는다면 선관위 획정위가 제안한 선거구대로 진행한다 하는 식의 강행 규정을 넣게 된다면은 국회가 또 정당들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선거구 획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기를 희망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권한의 확대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직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반쪽짜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자치권을 과감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야 본다고 보시는지요?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면 O, 필요하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확대가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잠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 권한이 확대되어야 된다.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먼저 홍기현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각종 사업을 지금 도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대규모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점차 더욱 많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무경 후보님 혹시? 저도 기본적으로 이 지방 정부의 권한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이런 그 세금에 관련된 그 법인사라든가 이런 게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는 일정 부분 그 지역 지자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 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평택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민의 안전과 미군에 대한 한국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 필요하지 않다면 X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매우 많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기도 해서 공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후보님께 소속한 소속 정당의 공천에 만족하시는지요? 만족하신다면 0, 만족하지 않는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속하는 당. 뭐 물어보나 마나인가요? 자,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네, 뭐 다 만족하시나요? 그렇구나. 네네. 죄송합니다. 홍기원 후보님께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의 공천이 잘 된 거냐 아닌 거냐는 그 당의 소속 후보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X를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하무경 후보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당은 이번에 그 당의 공천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지켰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이 공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뭐 일부분 있겠지만 그나마 잘된 공천이다 민주당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OX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9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타임테이블상 11시 한 4분 정도에 이 OX 퀴즈가 끝나는 거였는데 처음에 이제 인사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토론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흥미를 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긴장된 순간이기도 한데 후보자의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되는데요. 상호 토론은 각 후보자당 7분씩 총 14분의 주도권 시간이 주어지면서 각각 7분씩 2번의 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홍기원 후보님이시죠? 홍기원 후보님께서 먼저 주도권 토론을 7분간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한무경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을 먼저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의 방식은 질의 답변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질의 시간을 3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질문하는 후보자님의 주도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는 일방적 질의보다는 답변 시간을 배려하고 보장하는 토론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호 토론은 가능한 후보자의 정책이나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삼가해 주시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후의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죠. 예. 먼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홍기원 의원이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홍기원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하기도 힘든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사실 이 성과들은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GTX-A 또 C 노선의 평택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평택시에서는
GTX C 노선 연장만 추진을 했습니다. A와 C 같이 끌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두 개를 다 하는 것은 시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끝에 GTX C보다는 A가 우리 평택 시민에게 훨씬 더 유용하고 또 두 개를 다 끌어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결실을 얻어서 올해 초에 정부에서 GTX A C 노선의 평택 연장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무경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GTX A C 노선 평택 연장이 확정 발표되었지만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좌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무경 후보께서는 GTX A 경우 평택 지제역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지 또 시에서 추산한 것으로는 약 2,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 후보님께서 GTX AC 연장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강조하시는데요. 물론 국토교통위에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섬겨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님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평택시와 경기도가 추진해서 정부에 건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GTX A와 C 노선의 연장 결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주역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되고요. 후보님께서도 이 연장이 됐지만 이 연장에 필요한 예산이 시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평택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한 3, 4천억 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택시 부담이 커서 재정 확보가 쉽지가 않는데 이를 어떻게 지금 평택시 현역 의원으로서 평택시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집권 여당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저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서 GTX 연장을 빠르게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했지만 4년 전에 평택시는 GTX A는 사실상 포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지역에 A와 C 그것도 서울의 중심권도 아닌 경기도 평택까지 두 개 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SR 차량기지 유치입니다. SRT 노선이 부족해서 SR은 차량을 증차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차량을 정비할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차량기지를 평택 지제역 인근으로 유치한다. 그렇게 되면 당시 GTX A는 SR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자동으로 GTX A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량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로도 새로 깔아야 되고 회차선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철도공단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 기지를 유치를 하면 GTX A를 놓는 데 필요한 회차선을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GTX A를 현재 동탄역까지 지난 토요일 날 개통이 됐는데 A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 있어서 굉장한 난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탄역이 종착역인데 거기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SR은 지나가지만 GTX A역은 다른 터널을 새로 파서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지제역까지 오려면은 새롭게 시설을 많이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A를 유치하는데 비용이 2,700억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는 것인데 저는 국토교통위원으로 일하면서 국가철도공단과 또 국토부와 국감에서 또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차량 기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GTX A 노선을 연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도 얻었고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평택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가 부담을 늘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GTX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또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빨라야 2028년 하반기 아니면 2029년은 돼야 GTX-A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바로 회차선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동탄역을 개량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인자인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탄역에서 지제역까지 연장하려면은 GTX 차량도 새로 몇 량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문해서 납품받는 데까지 최소 3, 4년이 걸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주도권 토론에서 홍기현 후보님의 주도권을 갖고 7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GTX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셨네요. 예,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한무경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한무경 후보님 7분입니다. 홍 후보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 받고 있는 혐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 9가지 혐의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아마도 22대 국회는 임기 내내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불체포 특권 폐지 번복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차례 의결이 있었는데 한 차례는 부결, 한 차례는 가결됐습니다. 가결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폐지 번복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민주당 내에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 들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현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집권을 했는데 대통령 일가나 대통령 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답변을 좀 가운데 짧게 해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국민 가운데 제가 그럼 다음 질문을 하도록 사법권을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어제 홍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후보께서는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택지원법의 상시화 정말 중요한데 왜 공약에 안 넣었냐고 하셨는데요. 우선 저는 1월 말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자분들에게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를 약속한 바가 있고요. 홍 후보님이 고도제한 완화, 우리 평택시 갑의 성장을 막는 규제 중 가장 오래되고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홍 후보님의 공보물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인 고도제한에 대한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 후보님의 논리대로라면은 공보물에 안 넣었으니 안 챙기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난 4년 전 TV 토론회를 봤는데요. 홍 후보님은 당시 특별법 상시화를 주장하던 공재강 후보에게 법 체계도 모른다고 하면서 미군 공여구역법을 지원하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홍 후보님께서 4년 만에 특별법 상시화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화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4년 전에는 2022년에 만료되기로 돼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4년이 연장이 돼서 2026년까지 만료하기로 돼 있는데 평택지원특별법은 크게 자, 두 그러면 개의 틀로 되어 후보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캡처했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가요? 참 이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홍 후보님 주장대로 미군 공여구역법을 보니까요. 이 법은 공여구역이 반환된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즉 미군 기지가 떠난 용산이나 동두천에 가능한고요. 평택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지 반환된 곳이 아니거든요. 결국 평택 사람임을 강조하시면서 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당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4년 뒤에 말을 바꾸어서 평택지원법을 상시화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이제 평택지원특별법이 가만히 있으면 2026년에 종료가 되는데 이 특별법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법 체계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유구역 지원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잠깐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은 이 평택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미군이 떠난 지역에 대한 지원이지 이게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 데한 지원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에 왜 중국에 집적거리느냐, 그냥 쉐쉐하면 되지라고 굴종적인 외교 발언을 뱉은 거 아시죠? 굉장히 굴종적인 발언인데요. 홍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에서 유일한 외교관 출신이라고 자부하시고 계시고, 이 이재명 대표의 굴종 외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 외교관 출신 모임에서도 이재명 대표 쉐쉐 발언을 외교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경박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는데 홍기현 후보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공여구역 지원법은 미군 기지가 떠난 그 공여구역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실시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외교관으로서 외교관 출신 의원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여구역 지원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답을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마 답변이 부족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발언이 중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마침내 한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 한국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 이재명 대표와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후보님 중국의 전문가시라면서요. 이 중국의 전문가이신 우리 외교관 출신의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특히 평택의 경우 한중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택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제가 국익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한중 관계 개선이 마무리하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고요. 되게 홍 이재명 의원님 자꾸 대표의 답변을 그러한 다른 쪽으로 발언도 피하시는데요. 한중 관계의 개선이 제가 필요하다. 마무리 말씀을 그런 걸 드리도록 강조하는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는 이해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에서 당당해야죠. 이런 식으로 굴종 외교 뭐든지 쉐쉐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네. 두 번째 1라운드의 두 번째 이제 한무경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제 뭐 토론이 이제 좀 이렇게 되게 다들 열띠게 진행이 됐습니다. 외교 문제 뭐도 나왔고요. 또 특히 이제 평택지원 특별법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쟁점으로 다뤘는데 어제 그 선관위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됐어서 아마 좀 계속 이어서 토론이 진행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질문을 하면 상대 후보의 답변을 좀 듣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면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순서를 바꿔서 홍기현 후보님께서 한무경 후보님께서 먼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주도권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홍기현 후보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예. 예, 우리 지역구에 있는 KGM 옛날에 쌍용 자동차는 평택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많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서부터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굉장히 앞장서 왔습니다.
당선 직후에는 쌍용차 노사민정 회의를 시장으로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산업은행장, 협력업체 대표단, 노조 수십 차례 면담하면서 쌍용차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무경 후보님께서는 평택이 키운 실물경제 전문가를 자처하고 계신데 아마도 쌍용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도 키우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4년 전서부터 쌍용차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쌍용차 협력업체 하면서 굉장히 사업도 확장하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공헌 사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199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쌍용자동차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쌍용자동차를 사랑하고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쌍용자동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서까지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쌍용자동차가 여러 가지 판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택에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미래차의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차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기도와 평택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초석을 제가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택에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평택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평택에 아마 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낸 세금, 뭐 주민세, 법인세 이런 것도 아마 평택 경제에 저는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것은 이제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회 공헌 사업을 하셨는지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시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효림은 후보께서 대표로 계셨던 효림은 쌍용 자동차 협동의 채권단에 들어가서 쌍용차의 회생보다는 회사의 채권을 확보하는 데 더 관심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통상으로 먹고 산 나라고 통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국격에 대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들어서는 시민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외교 참사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분이 고 최수근 상병의 수사에 권한을 침해 넘어서까지 간섭을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 하는 그러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했었는데 이러한 중대범죄 피의자를 주요국의 대사로 보내서 나라도 망신시키고 국민의 자존심도 추락시키고 또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께서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후보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희 여당으로서도 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부에게 이 문제는 국민들의 눈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를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시켜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종섭 대사가 며칠 전에 아마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잘 우리 정부하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당하고 잘 협상을 해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교에 있어서 대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사가 어떤 사람이냐, 또 대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가 그 주중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갑질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또 이분은 부임 초에 주재국 대사로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투자에 좀 신중해야 된다 하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사로서의 자질, 역할이 굉장히 의심된다고 보이는데 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대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사가 현재 국민들을 위해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제가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이분이 대통령의 고교 동기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질도 안 되는 분을 내보낸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두 번째 라운드에 홍기현 후보님의 주도권을 갖는 토론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의 마지막 순서죠. 두 번째 라운드의 두 번째 시간 한무경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갖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진행해 주시죠. 예, 어제 토론회에서 홍 후보님께서는 고도 제한과 관련해 한미가 논의할 사항이 아닌 우리 군과 협의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대답을 듣고 현역 국회의원이신데도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잘 모르신 게 아닌가라는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갑의 고도 제한은 어느 공항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예, 오산 공군기지 K55 기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예, 오산 공군기지는 미군 공항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바로 오산 공항으로 오시고요. 홍 후보님,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면 당연히 미국 측과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공군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부분적인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제가 우리 됐습니다. 공군에 제안한 것이고요. 더구나 이 소파 협정에 따르면 부지나 공항 시설물 관리 등은 미국 측의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다 해도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결국 미군에서도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때 그때야 비로소 평택시 갑의 고도 제한 완화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협상 아젠다로 논의를 해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한미 협상이 필요하다는 제 주장에 한번 동의하실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홍 후보님은 국토교통이 소속이시지요. 아마 그래서 항공교통도 소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국제민간 항공기구인 이카오에서 총회가 열릴 예정인 거 아시는지요? 예, 총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근데 원래 회의가 우리 평택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회의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이카오는 민간 국제 항공 협력 기구입니다. 이 오산 공군기지는 미국의 전투기가 이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의 고도 제한 완화 문제는 이카오가 아니라 군 공항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좀 고도 제한 완화 예, 여부를 이해했습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민간 항공기구이지만요. 유엔 산하입니다. 유엔 산하라서 이 군사 항공과도 관련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항공시설법에는 2015년도에 국민의힘 주도로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카오에서 세부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만이 적용할 수 있는데 이카오가 관련 규정을 마련해 원래 공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님,
우리 평택도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답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산 공군기지 고도 제한 문제는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법은 국방부에서 관장하는 법입니다. 그 이카오는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는 자, 공항에 예, 그 알겠습니다. 고도 제한을 예. 담당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완해서 군 항공기, 말씀을 군 드리겠습니다. 전투기가 이용하는 오산 공군기지는 별도의 적용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카오는 민간 기구이지만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군공항도 이를 적용해서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포되는 이카오 규정에 맞게 군사기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이제 어제 법 개정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런 흐름을 저는 아마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한무경은 이카오 규정이 공포되는 대로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항공학적인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또 관련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 후보님 그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원래 광역으로 추진하다가 일반으로 규모가 축소가 되었던데요. 지제역은 1호선, GTX, SRT, KTX 등 4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3개 노선 이상이 지나가면 광역 복합환승센터로 대규모 건설이 가능한데 굳이 일반 복합환승센터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호텔, 백화점 등 문화상업시설이 들어간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원했는데요. 홍 후보님은 임기 내에 무리하게 이 성과를 내려다고 생각을 하고 좀 축소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그 고도 제한 하나 다시 확인하면은요. 군 항공기의 비행 궤도와 민간 항공기의 비행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규율하는 규정 자체도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택 지제역의 복합환승센터는 제가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국토부에서 공모한 미래복합환승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 건데 그 선정 과정에서 제가 큰 역할을 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그리고 거는 구체적으로 왜 미래 일반을 복합환승센터를 광역을 일반으로 줄였냐는 걸 어떻게 제가 지금 만들 질문하고 것인지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예. 지금 평택시가 용역을 맡겼고 거기에서 사업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데 당초 올해 7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복합환승센터에는 도심 항공교통 UAM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 영역에 대한 용역도 추가로 필요해서 올해 하반기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만들지 어떤 규모로 할지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는 민간 사업자의 공모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저는 평택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또 평택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좋은 예, 그러면 이제 훌륭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복합환승센터가 될 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거는요. 일반 복합환승센터로 축소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물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은 이 지제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에서 일반으로 축소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한무경은 축소된 복합환승센터를 광역으로 확대를 하고 이곳에 AI 과학관, 아쿠아리움 등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네. 되게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라운드의 마지막 순서로 한무경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고도 제한 문제 또 역시 많이 나왔고 지제역 그 환승센터, 광역 환승센터, 복합 환승센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광역 환승센터냐 일반 환승센터냐 이거에 따른 좀 다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더 추가로 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분
또 열띤 토론. 두 분이 되게 가까운 사이고 또 활동도 같이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열띤 토론하는 것도 봤습니다. 두 분도 워낙 또 친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서로들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두 분의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마무리 발언 시간이 남았는데요. 후보자님께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게 기조 발언과 사회적 공통 질의, 패널 질의, OX 질의, 주도권 토론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홍기현 후보님이 먼저 하시고 이어서 한무경 후보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 아니면 유권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2분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기현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에 돌보지 않고 서민들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독주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집권한 대통령 가족은 예외인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중대범죄 피의자를 대세로 임명하는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호되게 혼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4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GTX-A와 C노선 평택 연장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개통 이뤄내려면 세심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송탄 출장소 고덕 신도시 연결 지하차도, 남사진이 IC 상행선 출입구 실현시킬 사람 저 홍기현이라고 자부합니다. 100만 평택 특례시를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야간 휴일 진료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을 유치하고 분만 소아 진료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 보도와 지능형 방범 CCTV 등 안전 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겠다,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겠다,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세 가지 다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일했습니다. 이번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더해서 평택 발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정치인 홍기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현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무경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평택 동료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에서 누가 과연 평택 발전 이끌 적임자인지 판단되셨나요? 저 한무경 평택갑을 올가매온 오래된 규제, 기업가 정신으로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철도 지하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고도심의 천지개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평택의 변방이라고 불리며 개발에 소외된다는 불만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저 한무경 평택갑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단지를 만들고 규제 자유 특구로 한국형 실리콘밸리 반드시 성장시키겠습니다. 평택의 첨단 반도체와 미래차 전장의 시너지를 발휘해 첨단 경제 특별시로 만들고 그 중심에 평택갑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저 한무경 먹고 자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는 평택을 교통과 문화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평택 지제역을 AI과학관과 아쿠아리움 등이 있는 대규모 복합학습센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K-팝 국제학교를 비롯해 글로벌 게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택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의 허브 도시이자 글로벌 한류 거점 도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 한무경 평택갑을 평택의 중심으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존심도 꼭 되찾겠습니다. 4월 10일 이번 총선에서 평택이 키운 실물 경제 전문가 한무경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100만 도시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반드시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한미안보 동맹의 상징 도시이자 첨단 경제 도시인 평택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무경 후보님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평택갑 선거구 언론사 주간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